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인국공이죠. 인국공. 이게 또 표현이요. 새롭게 신조어로 좀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먼저 몇 가지 기사부터 좀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인국공 사태에 분노한 청춘들, 그리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 노노 갈등까지 겹쳤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 취업준비생들입니다. 취준생 중심으로 집단 움직임이 있답니다. 전환 중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이 있죠. 20만 명, 동의 건수가 20만 명 넘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빠 찬스에 이어서 문빠 찬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둔 이 사업이죠. 국가 사업이잖아요. 자, 그리고 노노 갈등은 이 부분입니다. 4개 보안 검색 노조끼리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자회사 정규직, 누구는 본사 정규직,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는 어떤 시점에서 금방 될 수 있고 누구는 또 시험을 보라니, 뭐 이런 갈등입니다, 지금요. 정규직 노조는 또 1인 시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양대 노총 세력 다툼도 불거져,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화.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 설명을 한 게 청년 일자리 뺏는 것 아닌 기존 비정규직 전환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기회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왔어요. 황덕순 일자리 수석 논란 해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가 있던 분들이 내가 가는 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이미 이제 공항에 가서 보시면 기존의 보안 검색으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전환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일자리가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청년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준생들은 인국공 논란 어떻게 보나, 이런 기사입니다. 3수 4수까지 하는데 취업 기회 불공정 분노한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망하는 곳, 들어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래서 분노가 있다는 거고요. 정규직화 방향은 옳아도 청년들 고민 들어봤는지. 방향은 옳다지만 뭔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당 소속으로 계신 두 분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정 최고위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 흔히 말하는 조삼모사 논리가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원숭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면은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게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는 게 아닌 기존 비정규직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그런 어떤 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뭘 잘해가지고 매출이 크게 늘거나 아니면 감소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비용과 지출이 전부 다 뭐 사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정규직화와 그에 따른 어떤 장기 근속 고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은 갈수록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저기 이제 해명을 보면은 임금이 지금 단계에서 3,300, 3,500 정도로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화 해가지고 앞으로 뭐 호봉제로 간다든지 해서 계속 근속할 때마다 그 연봉이 올라간다 했을 때 뭐 사례로 드는 게 17년 차 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던데 17년 차 하신 분이 뭐 얼마까지 받는 것까지 계산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전부 다 정규직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모델이냐면 전 국민의 간부와 전 국민의 공무원화 이렇게 가가지고 망했던 그리스 모델이거든요. 보면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해명 없이 지금 단편적으로 3,300이나 3,500으로 오른다. 자, 그럼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 못한다면은 조삼모사다.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이 급상승해가지고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 주장이라도 해보시라고요. 그게 아니면 이거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옳은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가 아주 그냥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성구택 부위원장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잖아요. 결국 핵심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보안 요원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청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대부분은 아마 공사에 들어가는 분들은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기술직이라 전문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면 이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면 내 자리가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비정규직이라는 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는 건 대부분 동일할 거라고 봐요. 사실 다 같이 비정규직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향 편준화를 썼는데, 근데 사실은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강제로 뭐 정규직화해라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공기업은 어느 정도 물론 뭐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해줄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이 5천만 원 올라간다 그러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3년 이내의 분들은 또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알바로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갱신하면서 일을 해왔던 분들이고 또 그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시험을 거쳐야 되고 임금도 지금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정도에 달라지는 거는 정규직화인데 정규직화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인천공항 직원들하고는 별개의 직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형태라고 얘기가 알려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천공항 공사에 다니는 직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근데 조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손을 댈 때마다 공기업은 사실 나름대로의 비용 구조와 이런 것들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의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보십시오. 그 알짜 기업이 지금 몇 조 대 적자 내는 기업 바뀌었거든요. 딱 한 군데 손댔습니다. 탈원전. 근데 그렇게 난리 났거든요. 이 정규직화 방향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공기업이라는 게 공기업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출이 항상 불변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특성이 있는 기업들을 공기업으로 지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비용 구조의 변화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장이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경영 평가의 잣대로 동작하게 되는 순간 전국에 있는 공기업 사장들 이 사람들 임기 정해져 있고 다음 자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아예 틀이 깨질 겁니다. 요 얘기는요 두 분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짧게 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은 취준생들 입장에서 나온 기사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인천공항공사의 직원들의 내부 문제도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2017년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일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그 기준을 딱 칼자를 자를 수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경력을 비정규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뭐 이런 조건이 더 타당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아마 기준이 필요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왜냐하면 2년 이상 2년이 안 될 경우는 2년 이상 할 경우는 계속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년 안 되는 기간에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계속 갱신하는 척으로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어쨌든 정규직화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어쨌든 기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있던 분들은. 그래서 아마 그게 알려지는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알려짐으로써 본인들이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자리를 가려고 해도 안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금
급여가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경영 성과에 큰 문제는 자, 없을 이우선 거예요. 최고의 마지막 짧게 그 기준점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원래 이런 수령 정치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아니 가가지고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목표 달성 못하면 다른 얘기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예.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경직성을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까 제가 한전 건드렸다가 한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처럼 예. 공약이 사실 어느 정도는 과장된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가가 취임 3일 만에 가가지고 선언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3년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여객수 이런 것 줄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꼭 그 공약 하나만 바라보고 갈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그냥 정당 소속이신데 치열하게 지금 뭔가 토론을 좀 벌이셨어요.